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내홍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제안에 결국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또는 리더십의 문제, 논란은 모두 이제 정리가 된 걸까요? 자, 아직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이제 윤리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당에서요. 김경진 의원을 이 서울시장 윤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여기에다가 고성국 씨를 징계하도록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중앙윤리위와 서울시당 윤리위, 하여튼 윤리위가 당내의 논란을 뭔가 판결을 해서 답을 내줘야 되는 윤리위 다툼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 지금 서로 다른 진영들 간의 계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불거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장동혁 지도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게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지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고성국 씨의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고 주장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고 이미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적 평가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고성국 씨를 지키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그 토크 콘서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어야 하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배현진 의원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개선하고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의지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배현진 의원이나 고성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걸로 저도 아까 내용상 언급은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전한길 씨가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또다시 압박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할 건지 아닌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건데요. 시한을 줬습니다. 딱 3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에 입장을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전한길 씨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네. 상대 정당에서 무슨 자리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일부 지지를 굉장히 뜨겁게 받고 있는 인물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공식 당직을 맡고 있는 또는 상대 정당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답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답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강경한 입장이라든가 본인의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소신과 본인의 생각을 어느 특정 정당의 당대표에게 물으면서 그 당원들이 뽑아준 그 당대표의 생각을 본인이 강요하는 거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전한길 씨는요.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이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부정선거 개선하지 않은 전한길 같은 사람한테 늘 음모론자다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토론하기로 됐습니다. 전한길은요. 이준석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대1로 해도 좋고 1대 100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4대 4자 그랬는데 그럼 나 혼자 나가겠다. 그래서 1대 4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모양입니다. 전한길 씨가 제가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전한길 씨가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증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혼자 그리고 전한길 씨 측은 4명이 나와서 1대 4
부정선거 관련 공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굉장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장동혁 대표가 누구의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어느 쪽을 응원할지.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은 자신의 판이 아니거든요. 네. 이 두 양측은 뭐 전환기 씨 측이나 이준석 씨 측은 이번에 윈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와 드디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주기 시작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부정선거 관련 이슈.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의 토론으로 말미암아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이기고 지구 상관없이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 네. 이준석 대표도 1대4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요리했다, 이렇게 대응했다, 이렇게 그 논리를 깨뜨렸다라는 이미지만 남기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굳이 전환기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떤 끼어든다? 끼어들 필요 없이 사흘 동안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리를 두고 다른 이슈에 전념되는 거지. 알겠습니다.